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브랜드들이 존재하죠.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가성비 브랜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두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며 새로운 길을 개척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10% 커피입니다. 10%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스페셜티 커피란 쉽게 말해 최상위 10%의 원두를 사용해 특별한 향미를 지닌 커피를 의미합니다. 와인과 같이 같은 품종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커피도 기후와 토양에 따라 향미가 달라지죠. 그렇다면 기존 커피 브랜드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 커피 시장은 크게 3세대로 나뉩니다. 대기업 기반의 브랜드를 1세대 커피라 하고 대용량 저가 커피들을 2세대라고 합니다. 3세대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급 원두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기존 1세대 대기업 커피, 2세대 저가 커피 브랜드와 달리 10% 커피는 고품질 원두와 뛰어난 맛을 강조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10% 커피는 커피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으며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커피보다 맛있는 커피를 찾기 시작한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프리미엄 가성비 커피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 커피는 앞으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로 남을까요? 오늘은 10% 커피의 브랜드 스토리와 성공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 커피는 2018년 프랜차이즈로 등록된 이후 2024년 9월 2일 800호점을 오픈하며 빠른 성장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업자인 김태경 대표의 풍부한 브랜딩 경험 덕분입니다. 김태경 대표는 과거 국내외 요리 경영 대회에서 수상하며 요식업에 발을 들였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6개의 브랜드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전략을 발전시키며 꾸준히 도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브랜드가 바로 77 켄터키입니다. 2012년 당시 30살이었던 김 대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옛날 시장치킨 컨셉트의 77 켄터키를 런칭했습니다. 치킨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였음에도 그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죠. 냉장닭과 대형닭을 사용하여 대기업 브랜드와 차별화를 두었고 임대료가 저렴한 상권을 설정하여 원가 절감을 하는 등 박리담의 전략으로 가성비 치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치킨의 진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배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7 켄터키는 한때 45점을 돌파하는 정도로 성공했지만 이후 성장이 둔화되며 2023년 기준 14개 매장만 운영 중입니다. 김태경 대표는 포화 시장에서도 남다른 전략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은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이전의 브랜드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 10% 커피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흐름과 그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10% 커피는 단순한 저가 커피 브랜드가 아닌 프리미엄 가성비 커피 시장을 개척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10% 커피는 부산에서 시작해 경남, 경북, 울산 등 경상도권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장한 브랜드입니다. 정부 공개서에 따르면 19년 8개였던 매장이 2023년 621개까지 증가했죠. 현재 홈페이지에 확인되는 매장 수 831개를 감안하면 2024년 말 매장 수는 800개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성장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수도권 진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까지 부산과 경상도에만 411개의 매장을 운영하던 10% 커피는 2023년부터 수도권에 본격 진출하며 1년 만에 10개 이상 매장을 추가 오픈했습니다. 2024년에도 비슷한 속도로 확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10% 커피는 초기 5년간 부산과 경상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뒤 수도권으로 확장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브랜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10% 커피뿐만 아니라 컴포즈 커피, 더벤티, 더리터, 하삼동 커피 등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부산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기준 부산에 등록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무려 94개였습니다. 이는 2018년 27개에서 불과 3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저가 커피 브랜드가 탄생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부산대 앞에서 더벤티가 1,500원짜리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라는 획기적인 컨셉트를 선보이며 저가 커피 붐을 촉발했습니다. 더벤티의 성공 이후 부산 내 대형 원두 공급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부산에서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대중화되었죠. 부산에는 부산대, 경성대, 동아대, 부경대 등 대학이 많아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저가 커피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부산이 서울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부산에서 먼저 시장을 키우고 수도권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부산은 한국에서 커피 생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입 거점입니다. 커피류의 90%가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며 신선한 원두를 빠르게 로스팅하여 가공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즉, 원두 공급망과 로스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부산에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부산에서는 다양한 커피 관련 행사가 열리며 세계적인 바리스타 대회를 통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산 카페쇼, 전포 커피 축제, 영도 커피 페스티벌, 국내 최초 WBC 우승자 배출 등 이처럼 부산은 커피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실제로 10% 커피는 연예인 광고 모델을 기용하지 않고 커피 품질 향상에 주력하기 위해 여성 최초의 국가대표 바리스타 유현주 씨와 함께 협업하는 등 커피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커피의 실적 또한 매장 확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가맹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당 연평균 매출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기준 매장당 평균 매출은 약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저가 커피 업계 평균인 2억 6천만 원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커피 업계 내에서 10% 커피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브랜드별 실적을 살펴보면 업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다방,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가 속한 상위 그룹의 매출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디저트 3구, 메머드 커피, 하삼농 커피, 더벤티의 하이 그룹은 매출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저가 커피 시장 내에서도 강한 브랜드는 더 강해지고 일부 브랜드는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당 매출로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업계 평균 평당 매출은 약 1,800만 원 수준인데 10% 커피의 2022년 평당 매출은 약 1,700만 원으로 준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즉, 10% 커피의 매장 대부분이 10평 내외의 소형 매장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10% 커피 매장을 방문해보면 대부분이 테이크아웃 중심이거나 테이블이 3개에서 4개 정도 있는 소형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 할리스처럼 고급스러운 대형 매장을 지향하지 않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애초에 10% 커피가 말했던 전략 그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해 소형 매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0% 커피가 기존 저가 커피 브랜드들과는 차별화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하고 있는 현재 향후 업계 최상위 매출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0% 커피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스페셜티 원두는 원재료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로스팅하고 추출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죠. 이를 위해 10% 커피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울을 활용해 개량화된 추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커피 유튜버인 안스타가 알바 1일 체험을 하면서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전에 원두 양을 저울로 세밀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안스타가 이렇게까지 하면 피크 시간에도 가능하냐고 묻자 이러한 과정은 균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바리스타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커피로 균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1g의 차이도 허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800여 개의 모든 매장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 커피는 브랜드 철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성 최초 국가대표 바리스타인 유현주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10% 커피의 시그니처 음료인 텐라떼를 직접 개발했으며 스페셜티 원두의 블렌딩부터 로스팅, 에스프레소 추출까지 깊이 관여하며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 10% 커피를 만났을 때 커피에 대한 진심과 철저한 원두 관리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들이 정말로 좋은 커피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협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차별화는 빠른 해외 진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국내 매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 메가커피는 2021년 1,400억 원에 매각된 이후에야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컴포즈 커피는 역시 2024년 필리핀 외식 대기업 졸리비에 인수되면서 해외 확장을 본격화했습니다. 800호점밖에 되지 않는 이제 막 수도권으로 진출한 10% 커피는 2024년 10월 태국 현지 파트너 어니스트 트레이딩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빠르게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저가 커피 브랜드들과는 다른 성장 전략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니스트 트레이딩은 작년 말 농심과 신라면 제이파이 콜라보 제품을 선보인 기업으로 태국 내 한국 제품의 유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4,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할인점 로투스, 창고형 할인점, 마크로, 이 세 종류 CP 유통망을 비롯해 태국 내 다양한 리테일 업체에 농심을 비롯하여 오리온, 한국 생산의 다양한 PB 제품을 태국 내 17,000여 개의 매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도,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니스트 트레이딩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 커피는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첫 번째 해외 진출지로 선택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 커피 시장 규모가 약 2조 3천억 원, 동남아 최대 커피 소비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K컬처 트렌드가 강하게 형성되는 국가로 한국식 디저트와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태국 젊은 소비자들은 크림이 풍부한 음료와 단맛이 강조된 커피를 선호하며 시그니처 메뉴인 텐라떼와 솔티드 밀크 카라멜이 현지 시장에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국내 시장이 포화되면서 성장 정체에 부딪힙니다.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죠. 하지만 10%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의 대중화라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프리미엄과 가성비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과연 10% 커피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10% 커피의 전략이 기존 저가 커피 브랜드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꿀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